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에 한번 영상 하나를 찍어보려고 방송을 켰는데요. 오늘 설명할 패턴은요, 단타 고수들이 즐겨 쓰는 양음양 패턴입니다. 이론을 먼저 설명 첫 번째로 드리고요. 이론을 먼저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실전 예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양음양 패턴 좀 자세하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설명드릴게요. 실전 사례를 통해서요. 제가 매매한 종목들을 사례로 통해서요. 그래서 이 패턴만 하나만 알아도요, 아마 매매 확률이 확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 설명 내용 잘 들어보시고 실전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을 아주 간단하게 볼 겁니다. 핵심 위주로요. 제가 지난주 매커스를 공략을 했잖아요. 매커스 공략 관점 실전 예시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이론한데도 실전 예시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두 개 갖고 왔어요. 매커스랑요, NHN KCP 한번 잘 보세요. 차트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여기 의미 있는 박스권입니다. 여기 의미 있는 박스권. 이때 돌파할 때 상한가 같고, 이거는 장대약봉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쵸? 비슷합니다. 양음양 패턴이라는 건 결국에요, 양봉, 그쵸? 그 다음에 음봉, 그 다음에 양봉,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양음양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론을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로 1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설명하자면요, 패턴 개요를 한번 볼게요. 양봉, 그쵸? 이런 장대 양봉 말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때 가장 좋은 거는요, 이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이 박스권 안에 있는 그런 평균 거래대금을요, 훨씬 압도하면서 돌파를 하는 게 좋아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좋지만요, 가장 좋은 건 상한가입니다. 특히 이게 세력주 패턴이거든요. 세력주는요, 시총이 한 1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 있는 비교적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는 종목들에서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요, 이렇게 음봉이 나와야 돼요. 음봉이 꼭 아니어도 돼요. 도치형 음봉이어도 되고 도치형 양봉이어도 돼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좀 짧은 음봉이어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조정입니다. 조정.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요, 바로 급등하는 게 아니라요, 다음날요,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받고요, 이런 저가에서 산 사람들의 그런 물량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도치형 캔들을 만들게 되면요, 저가에 산 사람들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갖고 불안해서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가에 산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돌파한다고 다음날 이렇게 연속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샀는데, 이렇게 흔들기가 나오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도 못 버티고 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쉬어가기 패턴이라고 합니다. 쉬어가기 음봉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음봉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런 흔들기 패턴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게 좋아요. 양음양 패턴에서. 그래서 양음,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오, 이 음봉이요, 음봉 조정 시 거래대금이 감소가 신뢰도가 높아요. 이 첫날에 장대 양봉 나왔을 때보다 거래대금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보세요, 첫날에 이 박스권은 돌파하는, 그쵸? 박스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요, 그때 거래대금이 폭발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주인 경우 상한가 베스트라고 그랬죠. 상한가. 그리고 둘째 날은요, 이날 둘째 날이잖아요, 거래량이 급감한 음봉이 나와야 돼요. 이 거래량이요, 첫날에 대비해서 아주 급감하는 게 좋습니다. 이 50% 이하로 급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 좋아요. 도지형이라는 거는요, 이거예요. 보시면 이겁니다. 이런 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 안에 있는 거. 잘 보시면요, 이게 종가? 그러니까 시가와요, 종가가 거의 일치하는 이런 그런 캔들이 나오면 도지형이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조금 높으면 이렇게 빨간 양봉이 나오겠죠? 그리고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형성되면 이런 음봉이 나오겠죠? 거의, 그러니까 종가와 시가와 거의 비슷한 그런 캔들이 형성되면 그걸 우린 보통 도지형이라고 하고요. 이건 십자 캔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십자 캔들. 한번 위에서 볼게요. 여기 매커스 보이시죠? 십자 캔들이죠, 여기요. 그쵸? 이걸 도지형이라고 해요. 이것도 거의 십자 캔들이죠? NHN KCP요? 그쵸? 종가와 시가에 큰 차이 없는 음봉이,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도지형이고요. 이게 십자 캔들이 도지형이고요. 이거는요, 음봉형 도지형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양봉으로 조금 위에서 올라간다. 그럼 양봉형 도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가와 시가와 거의 비슷하게 끝나면요, 그걸 그냥 도지형 십자 캔들이라고 보통 불러요. 뭐 용어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딱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캔들 형태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둘째 날에, 그쵸? 이런 도지형 캔들이 나올 때 가장 베스트긴 한데요,
짧은 아랫꼬리 음봉이 나와도 돼요. 짧은 아랫꼬리 음봉. 양봉이다. 근데 조정 구간에서 보통 3일선과 5일선을 지지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보통 강한 종목은요, 이 3일선 지지받고 급등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저한테 이게 3일선입니다. 이게 3일선이에요. 이 주황색이요. 5일선은 녹색인데요. 이 5일선 위에서 5일선은 보통 안 닿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이 박스권 상단을요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요, 보통 지지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 박스권 상단이 이 저항대가 이제 지지가 되는 그런 구간에서요 눌림을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기회를 안 줘요. 좋은 종목들은요. 이 5일선이랑요 이 박스권 상단 부분들을 닿지 않고요 음봉 캔들을 형성하고 다 바로 그냥 급등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일선보다는 3일선이 신뢰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3일선과 5일선을 지지하고 나서 음봉 캔들이 마감한 다음에 다음날 마감해야 다음날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여러 사례를 볼 텐데요. 아까 매커스 보이시죠? 매커스 어때요? 3일선 지지받았죠? 3일선 지지받고 이 주황색 보이시죠? 그리고 급등했고요. 이 NHN K10펜 보면 3일선도 아니에요, 5일선도 아니에요. 그냥 그 위에서 도점 캔들 형성되고 다음날 그냥 바로 급등한 케이스였습니다. 하나 더 갖고 와봤어요. 이 보시면요, 여기는 5일선 지지받잖아요. 인포바인이라고 5일선을 지지받고 박스권 돌파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5일선 지지받고 바로 급등해,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음봉까지 이해가 되시죠? 둘째 날까지. 그럼 셋째 날은요 이겁니다.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1일차 2차 이걸 양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 화두에 맞는 그런 재료 테마, 그 재료주, 테마주, 1등주가요, 1등주 세력주가요, 이렇게 음봉까지 나왔어요. 그럼 난 다음날 양음양 패턴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이거를 단기 급등 시그널로 보고요, 여기서 분봉상, 의미 있는 구간에서요, 돌파 및 눌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법, 거기서는 이제 세부적인, 분봉 기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첫날, 둘째 날보다 의미 있는 거래량의 대금이 발생하면서 의미 있는 고가를 돌파할 때, 아니면 분봉상 뭐 세부적인 그 의미 있는 매물대 고가 돌파할 때, 그런 걸요, 보고요, 우리가 기법에 따른 단기 매매 구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대 양봉에서. 제가 금요일날 들어간 종목들 관점이 이거예요. 세 번째. 단기 급등 시그널이라 보고요. 양음양 패턴, 양 패턴이 나올 때 이제 기법에 따른 단기 매매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게 아까 메커스랑 NHN, KCP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요, 신호 캔들, 단순히 양 패턴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재료를 확인해야 돼요.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재료를 확인하거나, 그리고 지금 집단 테마를 형성시켰는지, 그리고 그 중에 1등주인지까지 파악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다 만족했을 때 이런 강대 급등 양봉이 나오는 거고요. 단순히 패턴만 보고 접근하게 되면요, 물리거나 손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요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자사주 비중 상위 관련 주식들이 이렇게 양음양 패턴이 나왔어요. 인포바인 보세요. 첫날 상한가, 음봉 상한가 보이시죠? 패턴적으로 확률 높죠.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매커스, 이것도 보시죠. 양 패턴 박스권 돌파하고 보이시죠? 그부터 늘려봐요. 조광피역, 이것도 양음양이죠. 5일선 지지받고. 근데 어때요? 탄력이 아까보다 약하죠? 1, 2등보다 13% 상승했잖아요. 이것도 박스 돌파하고 나서 양음양 패턴. 거래대금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보시면 100억대,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이 패턴적으로도 매매했으면 성공했지만요, 신뢰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래대금이 작은 것들이라든지 1등주에 좀 거리가 먼 것들은. 그리고 전방, 이것도 양음양 패턴이 약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음날 일성, 이것도 양음양 패턴이죠. 근데 1, 2등주보다 확실히 약하다는 게 보이시죠? 거래대금도 약하고요. 100억대잖아요. 그래서 다시 단순히 이렇게 다음날 양 패턴이구나, 여기서 급등할 수 있겠구나. 근데 거래대금도 작잖아요. 그리고 1등주와 완전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만 보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다 양음양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보세요. 양 뭐예요? 여기 약하잖아요. 이 거래대금도 약하고 1등주랑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차트적으로 만족한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재료를 확인한 다음에 그 집단 테마를 형성한 종목의 1등주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실전 팁이랑 신뢰도 높이는 조건은 뭐냐면요, 이 재료, 제가 방금 차트 패턴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쵸? 양음양 패턴. 지금 설명한 이 두 가지 단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단계까지 다 확인하는 것들이 차트적인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단순히 지금 이런 1, 2단계에 해당되는 차트적인 조건뿐만이 아니라 3단계 보시면요. 이 재료 있죠. 이 재료. 그쵸, 여기죠. 재료가 어떤 건지, 시장 화두에 맞는 재료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아무래도 세력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된 1등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과거 차트 흐름을 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게 급등할 때 과거에도 비슷한 그런 급등 이력을 보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지, 그 당시에는 어떤 재료로 상승했는지 그런 것들도 빠르게 확인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갖고 끼가 있다. 결국엔 끼가 있다는 건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 또 급등할 때 화려하게 급등하는 종목 이었는지 끼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차트로요. 과거 차트 흐름까지 보면서. 그리고 수급은 뭐냐면요. 지금 이 패턴이 나왔을 때 세력주 패턴이다 하더라도요. 프로그램 수급까지 들어오면요.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세력주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지를 않는다 하더라도요. 패턴이 잘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다른 조건이 다 맞는다면요. 하지만 이 거래대금도 크게 들어오는데 프로그램 수급까지 들어온다. 그렇다면요. 가산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까지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지금 이런 차트 패턴뿐만이 아니라 단순 패턴을 추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재료까지 확인해주고 과거 차트 흐름을 통해서 끼를 확인해주고 이제 수급, 외국 기관 프로그램 수급까지 확인해주고요.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졌는지, 내가 원하는 거래대금이 터졌는지를 확인해주고 이제 분봉상 여기 기법에 따른 단기 매매 구간에서 접근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지금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지금은요. 간혹가다 이 양은형 패턴이 나오면은 무조건 양은형 패턴은 무조건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아니에요. 이 패턴이 나오다 다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지 차트상 확률 높은 단기 매매 패턴일 뿐이요. 무조건 급등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 그거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매매한 그죠?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론을 보완시키는 거예요. 실전 사례를 통해서. 최신 실전 사례.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양은형 패턴 개요 제가 설명드렸죠? 2단계 조건 정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커스를 공략을 했는데 일봉부터 보고 설명할게요. 첫날. 이 첫날이죠? 이때 최근에 이거 아세요?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테마를 이뤘어요. 테마를 이룬 다음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제가 첫날 이렇게 급등했을 때 체크를 해봤습니다. 뭘 체크했냐면요. 이게 왜 올랐는지. 그랬더니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런 관련 종목들이 테마를 이뤄서 좀 약간 상승을 했거든요. 상법개전 수혜 관련돼서요. 그래서 보시면요. 인포바인부터 시작해갖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 보세요. 매커스가 46.23%고요. 인포바인이 54, 가장 높아요. 자사주 비중이. 그래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요. 강제적으로 이제 소각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관련 수혜주들이 이렇게 자사주 비중이 높은 관련 종목들이요. 이렇게 상승을 했던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요. 인포바인과 매커스를 보고 있었어요. 다른 것도 다 급등하긴 했는데요. 근데 왜 제가 매커스로 했냐면요. 매커스는 상한가를 가진 않았잖아요. 그쵸? 아까 보시면 인포바인 보시면요. 이날 이거 1등 아니잖아요. 이게 1등이잖아요. 인포바인이 어떻게 보면. 그쵸? 상한가를 간 1등 주잖아요. 근데 이게 탄력있게 상승을 했지만요. 거래대금이 그날 첫날 적었어요. 이 147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때요? 이 매커스는요. 제가 원래부터 잘 아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게 저는 처음에 이게 상승했을 때 반도체라든지 뭐 가상화폐 쪽으로 엮여갖고 상승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보시면 29.5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거래대금이 이게 훨씬 큽니다. 800억, 900억 대잖아요. 그리고 이날 이게 상승한 이력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예요. 특징주 보시면 자사주가 그쵸? 자사주 관련된 소각 의무와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다는 그런 특징주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밑에 있는 설명한 것들 다 상승을 했던 이유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와 기대감 때문에 첫날 이렇게 올랐을 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이걸 공략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별로 상승했던 이력이 없다가 갑자기 박스권 돌파하면서 첫 테마를 이루면서 급등을 했던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이걸 보지 않았다면 잘 몰랐던 거고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 제가 다 체크를 했잖아요. 재료를. 그러다 보니까 이 재료인지 이제 알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강했던 두 종목 인포바인. 근데 이게 거래대금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147억이잖아요. 상한가고. 그리고 이제 매커스를 좀 관심 종목에 뒀던 겁니다. 그때부터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첫날 보세요. 상한가는 베스트지만 장대 항봉 의미 있는 박스권 돌파하면 되죠. 그 둘째 날 보세요. 거래량 급감한 음봉. 거래량 급감했죠. 완전 급감했잖아요. 이 1000억대 거의 나오다가 반 이상으로 줄어버리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도지형이면 베스트인데 도지형 나왔잖아요. 실제로 3일선 지지받고 도지형이요. 짧은 아래꼬리 발생하면서 음봉 나오는 그런 캔들도 괜찮아요. 근데 도지형이면 베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조정 구간, 이 조정 받았을 때 321선, 이 보세요. 제가 좀 진하게 해놨죠, 여기요. 지지 맞죠, 3일선? 5일선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5일선은 녹색이에요. 지지 여부 확인해 보니까 지지 받죠?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은요, 1일 찬화로 끝날 것 같진 않았어요. 지금 상법 개정 수혜 정책 테마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뭔가 이슈로 테마가 생겼기 때문에요. 이거 양음장 패턴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이틀째에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셋째 날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전환을 여기 거래량 보세요. 1000억 이상 터졌어요. 양봉 전환했죠. 그쵸? 양봉 나오고 의미 있는 구간까지 돌파했던 겁니다. 이 박스권은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단기 급등 시그널로 보고요. 여기서 기법에 따른 단기 매매 구간으로 잡아갖고 접근을 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신호 캔들만 보고 추격 매수했나요? 여기서? 아니죠. 알고 있었죠. 재료를요. 그리고 이게 1등주에서 2등주에 속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탄력도로 따지자면은 1등주는 아니었어요. 아까 인포바인이었고요. 거래대금 측면에서 제가 이걸 1등주로 봤던 겁니다. 거래대금과 탄력도 차트, 그리고 과거기 이런 걸 다 챙겨봤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단순 패턴 추종보다는요, 재료, 그쵸? 재료를 봤잖아요. 아까. 그리고 과거 차트 흐름. 제가 과거 차트 흐름들을 보니까 급등 이력이 참 좋았던 종목이었습니다. 뭐, 과거 차트 돌려보면요, 급등 이력, 상한가 이력이 많아요, 이 종목이. 근데 인포바인은요, 매커스보다 거래대금이라든지 끼라든지 뭐 차트적으로 급등한 이력들이 훨씬 적어갖고 매커스를 좀 더 좋게 봤습니다. 과거 차트 흐름을 보고요. 그리고 수급 어때요? 오늘 보세요. 단기 급등 시그널이라고 했는데 수급이요. 프로그램 실시간 수급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실시간으로 터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보통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데 지금 이건 세력주예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2000억대 종목? 잠시만요. 3,700억대 종목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시총이 3,700억대라서요. 세력주인데요. 세력주가 아까 말했죠.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은 가산점이라고요. 플러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날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어때요? 지금 이때도 보시면요. 장대양봉이 나왔었을 때인데 이때 프로그램 수급이 크게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프로그램 수매 수량.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외국인 수량이었고요. 오늘 역시 이날 역시 금요일날 역시요. 이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프로그램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장 끝나고 보니까 이게 외국인 보유 수량이었던 거죠. 이거는 실시간으로 볼 수 없어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수급주 매매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그것만 체크를 해두고요. 프로그램 매수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네? 그러면 이거는 가산점이고 이게 나중에 외인 기간일 가능성이 크겠구나.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외인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외인이 많이 사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이것도 외인이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장중 실시간에. 그래서 어쨌든 매커스가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시죠. 이 자사주 소각 이슈는요.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요, 보통 시황을 보면요, 이런 멘트를, 시황에서 많은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어요. 상법 개정안 있잖아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 확대, 그런 것들 있죠. 그러한 정책 변화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이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해서 외국인 지금 투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석을 해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단순히 차트가 아니라 이 재료가 뭔지, 이게 왜 여태 상승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요. 그렇죠? 이 재료가 외국인 수입을 끌어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럼 제가 이번에는 인포바인이랑 비교해볼게요. 이거를 제가 매매한 타점은 이따 보여드리고요. 인포바인 보세요. 상한가 가고 음봉 나오고 다음날 이것도 거의 다음날 상한가까지 아주 타이르게 상승하면서 역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요. 프로그램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외국인 수입도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안 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이 종목에 대해서 굳이 비교해본다면요. 제가 왜 이걸 안 하고 이걸 했는지 비교해본다면요. 첫 번째로는요. 이 첫날 박스권 돌파 시 거래대금이 폭발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쵸? 과거 너무 거래대금 없었잖아요. 이날 폭발한 거라고 보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근데 절대적인 거래대금으로 따지자면요. 이 147억은 저한테 너무 적어요. 이 147억으로 상한가 간다는 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대금 폭발로 저는 보기는 좀 힘들었던 겁니다. 이 거래대금 폭발은 제 기준으로 최소한 상한가는 500억 이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면 이런 종목 괜히 매매하다가 그러니까 종목 왜곡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큰돈 들어가면은 급락시키거나 이런 행동들을 세력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맞아. 장대양보 맞고 상한가 맞아요. 이것도 괜찮죠? 그 둘째 날 보세요.
제가 둘째 날 분명히 다음날 거래량 급감한 음봉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날은 음봉이 나왔는데 어때요? 첫날보다 훨씬 더 크게 거래대금이 터졌죠. 첫날 100억대 터졌으면 둘째 날은 500억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날 장대양 음봉 나오고 나서요, 갭 띄우고 나서 급등락하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요, 첫날에 세력이 입성한 세력들이요, 둘째 날 다 털고 나갈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 크게 터졌기 때문에. 보통요, 이렇게 상한가를 가잖아요. 이렇게 첫날 상한가를 가죠. 이렇게 상한가를 가죠.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다음날 시작할 때 이렇게 갭을 띄우고 나서, 그쵸? 보통 아래로 흔들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마지막에 이게 십자 캔들 이렇게 종가형으로 끝나는 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척 하면서요, 단기 매매 세력들 있잖아요. 단기 매매 그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 손절시켜버려요.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떨어뜨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 지지시키잖아요. 그렇죠? 지지시키면은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가격 관리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박스권을 흔들리면서 이 저점에서 샀던 물량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떨어지면 불안해갖고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저점 매수자들이라든지 오늘 단기로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의 그런 물량들을요, 소화하면서 물량을 매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력 물량 확보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때 신뢰도가 높으려면요, 이렇게 흔들 때요, 이 첫날에 비해 거래대금이 급감해야지 좋아요. 보시면은요, 여기 매커스 보이시죠? 매커스는 급감했잖아요. 그래서 첫날 세력들이 입성한 세력들이요, 이 정도 거래대금으로 털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료 자체도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한 게 세력들이 이날 흔들긴 하면서 물량 소화를 했구나라고 파악을 해보고요, 다음날 또 급등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날처럼요, 둘째 날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 이건 신뢰도가 많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첫날에 비해 음봉 조정 때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한 건데요, 세력주 매매 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시총이 500억대에서 1000억대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것들, 사실요, 이런 너무 시총이 작은 것들은요, 거래대금 분석이 좀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건 나중에 세력주 편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그 이유를 통해서요, 보시면요, 셋째 날 단기 급등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다시 이슈가 부각되면서요,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전환 났죠. 여기서 둘 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한 이유가, 방금 이 첫째 날 둘째 날이요, 요것보다는 이제 요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재료라든지 과거 차트 흐름상요, 요 놈이 진짜 끼가 좋거든요. 왜냐면 요거 요즘에 핫한 가상화폐 그 테마에도 속하고요, 이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AI 관련된 거기서도 속하고요. 이놈이 항상 옷만 바꿔가야지 어떤 이슈든요, 다 흡수해갖고 그 이 이슈가 반영되면서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끼가 좋다는 거죠. 이번에는 자사주 이슈 있잖아요. 자사주 소각 이슈로 관련 수혜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던 건데요, 역시 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끼 측면에 보더라도요, 요놈보다는 요놈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요, 1등주 하면은 탄력도 높고 상한가 간 종목을 1등주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탄력도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거래대금이라는 것들을 약간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거래대금 기준까지 생각하고 본다면요, 이 매커스가 좀 더 좋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대금까지, 탄력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까지 이렇게 둘 다 고려해서 나만의 대장주가 뭐냐 물어본다면 저는 매커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한번 세부적인 타점을 보겠습니다. 그쵸? 이날 저 매커스가 의미 있는 고가를 돌파했죠? 분봉상요. 어때요? 그때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죠? 그래서 저는요, 이날 이 3분봉이거든요. 이 의미 있는 꼬리를 돌파한 구간이 21,800원인가 했었을 거예요. 21,800원인가 했었는데, 이거를, 이 양봉 있죠, 이 거래대금 크게 터진 양봉의 시가 있죠, 이 시가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22,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분봉상 제가 이제 피보나치 비율로요, 좋은 타점이라 생각을 했고,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이 영역에서 좀 눌림으로 접근한다면 다시 돌파할 때 한 20% 이상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접근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만원이요, 그거예요. 제가 평소 때 설명드렸던 스마트 머니이자 그 구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 매커스. 여기 보시면요, 이 주봉이거든요. 이 주봉 보시면 신고가예요. 신고가. 여기 보이시죠? 신고가 돌파하는 그런 봉입니다. 역대급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 이해되시죠? 제가 좋아하잖아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2만원을 돌파하는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 돌파이기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차트적으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눌림 받고 바로 급등할 때 이렇게 던졌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눌림에서 샀어요. 그리고 제가 안 깨졌어요. 여기 22,000원 안 깨졌죠. 여기 제가 원하는 구간이요. 아까 여기 실시간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구간을 안 깨고 사지고 나서 일정 부분 너무 빨리 안 가길래 조금 금요일 오후장이기도 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2%, 그 다음에 여기서 한 6, 7%에서 던졌던 그런, 이게 VI 직전이었을 겁니다. 상승 VI 직전.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다 했던 겁니다. 이것도 양압량 패턴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도 해봤던 그것도 약간 있습니다. 이 위의 내용들이 저 머릿속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양압량 패턴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접근을 했던 겁니다. 뭐 다음 주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 종목들이요. 아직도 제가 봤을 땐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순환하면서 돌파할 수 있어요. 순환하면서 상승할 수 있어요. 인포바인이랑 메커스가 1등주, 2등주의 그런 흐름을 보이지만요. 또 다른 것들이 또 부각받으면 또 1등주가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날 온라인 극성 팬방에다가 메커스 한번 매매해보겠다라고 판단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한 13% 돌파했을 때 돌파봉으로도 접근해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 빨리 상승해갖고 눌림을 노렸던 겁니다. 눌림을 노렸던 거고, 제가 여기서 21,900원을 안 깨면 이제 22,000원인데 정확하게 이게 살짝 깼다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900원으로 봤습니다. 요거 안 깨면요 20% 이상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고 멘트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장중에 보시면 이게 26%까지 26%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26%까지 상승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 이상 급등하는 잘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 금요일장 5장 사례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이론 설명드렸죠. 5장 스테이븐 관련주 중에 NHN KCP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했는데 오늘은요 양음량 패턴에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뭐 주봉상 그쵸? 이것도 신고가 돌파였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 어때요? 이거 잘 보세요. 양음량이죠? 양음량 패턴. 이날은요, 그리고 이날 이 상한가 갔을 때 재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첫날 박스권 돌파 시 거래대금 폭발했고요. 그쵸? 폭발했죠. 이전 거래량에 비해. 그리고 장대 항복 출현했고 이건 상한가 같습니다. 베스트죠. 그리고 둘째 날 보시면 역시나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요. 그쵸? 급감하면서 급감은 아니네요. 좀 감소했죠. 보시면은 이걸로 볼게요. 첫날에 비해 거래대금 감소했죠. 그리고 첫날 보시면 이날 역시 보세요. 증권사 브리핑에서도요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의 자격을 갖췄다고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월드페이와 가맹점 레퍼럴 계약도 체결 했고요. 스테이블 그쵸 하나증권은 또 스테이블 코인 최대 수혜주로서 왜 그런지 피지사 중 왜 이게 스테이블 코인 최대자인지 분석을 해갖고 좋은 리포트 나오고 좋은 이슈 나오고 좋은 막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요 상한가를 갔던 내용들이에요 이날. 그쵸? 그래서 제가 이날 진짜 이날도 아마 공략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날에도 이날에는 제가 이제 재료를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순환한다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료 보고 그때 이 돌파 때 공략을 해볼 수 있었던 거고요. 단기 매매 관점입니다. 이게 돌파할 때는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음봉 조정받고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이제 제가 이걸 M봉이라고 하는데요. 신고가 돌파 M봉 나왔을 때 또 역시나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양봉 전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장에 단기 매매 급등 시그널을 보고 기법에 따른 단기 매매를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둘째 날 거래량이 급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도지형 캔들이면 베스트지만 도지형 캔들 나왔잖아요. 그죠? 위아래를 흔들면서 도지형 캔들 나왔어요. 그리고 3일선을 지지받는 모습이었습니다. 3일선. 그리고 이게 스테이블 관련주 5장 순환하면서 이게 강한 1등주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실제상 1등 거래대금이 빵빵빵 달 터지면서 이날 얼마 터졌는지 아세요? 7천억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신호 캔들만 보고 이 양력 패턴이다라고 그 캔들 패턴만 보고 접근한 게 아니라요. 재료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재료였고요. 여기 보시면 그쵸? 그리고 이 재료가 지금 강한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재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 급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요 첫날 이렇게 장대 항봉이 나오잖아요. 그때 집단 테마 1등주라고 할게요. 집단 테마를 일으켰던 1등주가 어떤 재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재료가 강한 파급력을 가진 재료라면요 이 재료가 나온 이후에요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상승할 때 꼭 새로운 이슈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면 아주 배수치지만요 새로운 재료가 안 나오더라도 기존 재료가요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을 일으킨 재료이기 때문에요 이 재료가 이 상승도 계속 일으키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속성 있는 재료죠. 상승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 재료. 제가 KCP를 그걸로 봤던 거예요. 이걸로. 그쵸? 그래서 이게 양음양 패턴이 나왔을 때 새로운 재료가 나오진 않았지만요. 역시나 공략을 해봤던 겁니다. 보시면요. 이날 그쵸? 의미 있는 신고가 돌파하고 주봉상 양음양 패턴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포착을 했던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포착을 했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에서 공략을 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16% 상승했을 때 이게 실질상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런 구간 있죠. 이런 눌림 구간이 이 거래대금 크기를 봤을 때 지지장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줬던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눌렸을 때 18,000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여기서는 이제 돌파를 해봤던 거고요. 아까 말했겠죠. 18,000 쪽이요. 여기요. 여기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 5, 6%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설명드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지지되고 이렇게 지지되고 제 말대로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제가 지금까지 다 패턴 설명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요. 이 차트가 왜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를 제가 예측해봤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드렸던 멘트가 이거였죠. 그쵸? NHNKCP는요 일봉상 양음양 패턴이라고요. 그리고 N봉 출현이었잖아요. 이 양 패턴 나왔을 때 N봉 신고가 돌파봉. 그리고 주봉상은 스마트머니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 스마트머니요. 그래서 지금 이 매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매매라는 거 아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돌파 눌림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봤고요. 그리고 오후장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추적해서 이 종목 있죠? 이 종목은 계속 추적해서 흐름 좋으면 또 매매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오후장 탑원 간신 종목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게 오후장 제가 봤을 때 최고 매매하기 좋았던 그런 종목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금요일 오후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멘트를 드렸다는 거는 제가 좋게 봤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패턴적으로 접근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패턴적으로. 아까 메커스나 NHN, KCP요.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냐면요. 시간이 너무 길게 가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꼭 양음양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음봉이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양양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단계가 한 번 이 둘째 달에 나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한 번 추가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이게 안 나오고요. 이게 거래량이 한 번 더 급감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또 음봉 도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 급감하죠.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양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양 패턴 거래대금 터지면서. 그래서 음봉이 하나 더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다른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 나온 다음에요. 어때요? 도치형 캔들, 양봉 도치형 캔들이죠. 그리고 음봉 도치형 캔들이죠. 이해되시나요? 상한가 나오고 양봉 도치형 캔들, 음봉 도치형 캔들. 그리고 나서 이게 양봉이 또 나오잖아요.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오전장에 포착을 해갖고요. 여 돌파로 매매하고 나중에 눌림 한번 하고요. 이제 여기서 던지고 나서 매매는 하진 않았지만 이후에 보시면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지지장이 높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잘 지켜주면서 돌파 나오고 여기가 이제 돌파되니까 이 저항이었잖아요. 이 저항이 돌파되니까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일으킨 오장의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시면요. 양음음양 패턴으로요. 아까 그 양음양 패턴의 변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돌파로 들어갔고요. 나중에 눌림 들어간 다음에 짧게 2% 정도, 여기는 한 6% 정도. 왜냐면 양음음양 패턴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오전장에 여기서 공략했을 때 6% 정도 던진 이유는요. 지금 이 차트적인 패턴으로 봤지만 거래대금과 단순히 차트로 봤지만요. 이날 매매한 이유는요. 이 미국 증시가요. 이 관세 불확실성에서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때 반도체 지수가 크게 좀 상승했더라고요. 보시면 반도체랑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미장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장도 반도체 섹터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중에 중소형주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종 위주로 가진심을 가지고 또 플러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좀 강하더라고요. 신규 상장주에 그 테마가 붙으면요 강한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날부터 끼를 보였잖아요. 상한가를 가고 신규 상장주 중에 그쵸 반도체 관련주로서 좀 좋은 흐름을 볼 수 있겠다. 중소형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던 거예요. 왜냐면 미증시가 대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부대장이거든요. 미증시의 섹터 흐름을요 우리나라가 좀 많이 따라가요. 테마 흐름이라든지. 그래서 미증시가 반도체 그리고 또 중소형주 중심을 강세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늘 오전장에 반도체 관련된 주식 중에 중소형주 관련된 주식들이 최근에 끼가 좋았던 것들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이닉 솔루션을 빠르게 포착해서요 6분에 이제 돌파봉을 매매했던 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매수하겠다. 사이닉 솔루션.
그리고 이제 돌파 백점이 11,600원인데 이게 돌파되면은 이제 이후에 눌림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눌림으로도 비중을 더 늘려서 매매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규주 중에 이제 반도체, 그죠? 반도체 사이닉 솔루션이 1등이라고 봤고요. 신규주 중에 AI 쪽으로 조금 엮인 것들이 뉴엔이 2등, 이제 2등으로 봤던 겁니다. 신규주 타이틀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 두 종목이 최근에 거래대금이 잘 터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전장에 이렇게 봤던 거고 매매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여기다 체크를 했지만요. 아까 그거예요. 유동성이 높은, 결국에 유동성이 높은 종목들이요. 당일 주도 섹터이면서 주도주이면서 강한 종목일수록 유동성이 높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지지저항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이 사이닉 솔루션을 지지저항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해봤던 거고요. 뭐 여기 이후에는 하진 않았지만요. 여기서 6%, 2% 이렇게 매매를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제가 재료가 살아있는, 그쵸?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그런 재료 중에요. 급등주 단기 종가 매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음량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핵심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여기까지 마칠게요. 이론과 실전을 마치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요. 제가 멤버십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항상 주말에 올려드린 거거든요. 기준선 매매로 다음 주 수익 이거 초보가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 탑1 종목이랑요. 그쵸? AI 탑1 종목을 하나씩 해보면 괜찮다고 판단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들은요. 제가 설명드린 매수가에 오지 않았더라도 공략했다면요. 수익을 잘 받겠죠. 그지만 제가 이제 여기 영상에서 설명한 매수가 있죠. 이 영상에서 설명한 매수가에는요. 실제 이 두 종목 탑1이었죠. AI 탑1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탑2가 솔트룩스였어요. 아니 이 종목을 매매했다면 둘 다 10% 이상씩 수익이 나왔어요. 이게 월요일이었거든요. 이게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조정 받고 매수가 온다며요. 다음날 두 개 급등을 했는데 이날 소트루스가 좀 더 강했습니다. 한 10% 이상 급등했어요. 화요일날. 왜 그러냐면요. 역시나 이게 재료가 나왔더라고요. 개별 재료가요. 그래서 평소 때는 코난이 강했는데 이날은 솔트룩스가, 이건 탑2였어요. AI의 탑2. 그쵸? 이건 탑1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멤버십을 보신 분이 코난 테크놀로지를 매수가를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슈팅 줄 때 10% 이상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 타점을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타점대로 연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멘트를 이분이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개미가 살아날 수 있는 매매가 싸게 사서 기다린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 대부분 주도주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만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대요. 저가에서 싸게 사는 것보다는요, 이 강한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그죠? 시장에서 지금 엄청 강한 시장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매매하니 복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맨날 먹다 토했다 높다 토했다 반복했는데 계좌가 이제 플러스로 유지된다고 이렇게 커멘트를 주시니까 이제 이런 매매를 통해 스스로가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매를 전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멤버십에서 설명드리는 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있는 재료주 중에요. 수급주일 수도 있고 재료주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통 1등주 이력이 있는 종목들을요, 조정 구간에 오면은 이제 매수해서 접근하는 그런 안전한 수익 매매 위주로 이렇게 시나리오 매매를 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끝나면요, 한 개 더 찍을 거거든요, 영상을요. 지금 보니까요, 이번 주에는요, 제가 두 종목 정도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매매 구간에서 수익 매매로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어서 그 두 종목을요, 다음 멤버십에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대수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바로 찍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오늘 내용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찍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론뿐만이 아니라요, 실전까지 같이 공부하고 싶으면요, 여기 멤버십 가입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 올려드리는 영상들 있잖아요. 이런 영상들 종목으로만 연습을 하시고 공부를 실제 매매를 하신다면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해 봅니다. 지금은 조금 상승장에 가깝잖아요. 나중에 하락장에도 제가 여기다 올려드린 종목들은요, 다 강한 그런 모멘텀을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설명한 내용이 마음에 들었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매매한 종목들을요, 한번 이번에는 패턴 위주로 설명드렸던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